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현대 중국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 안정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 거대한 나라가 왜 그토록 안정에 집착하는지 그 깊은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뿐이듯 중국은 오직 하나여야 한다. 야,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적인 석학 왕공호 교수의 이 한마디가요, 사실 수천 년 중국사를 꿰뚫는 핵심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통합과 안정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풀어주실 분이 바로 이분 왕궁우 교수입니다. 95세의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의 통찰을 통해서 오늘날 중국의 행동들이 얼마나 깊은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됐는지 생생하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딱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그 옛날부터 내려온 통일이라는 믿음이 지금 이렇게 불꽃 튀는 미중 관계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이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현재를 이해하려면요, 과거로 잠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특히 중국이 정말 벼랑 끝까지 몰렸던 그 시절로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중국을 꽉 붙들고 있는 거대한 닷과 같거든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1894년 청일전쟁 패배부터 시작해서요. 거의 50년 동안 중국은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나라 안에서는 군벌들이 땅 따먹기 싸움을 하고 밖에서는 열강들이 쳐들어오고, 이건 그냥 좀 혼란스러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수천 년 역사의 중국 문명 자체가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뼈에 사무치는 공포감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중국 지도자들 머릿속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혼란을 끝내고 나라를 다시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무조건. 바로 이 절박한 질문이 그 뒤 100년 중국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엘리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도 서양처럼 강해져야 한다 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본 서양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는 동양이냐 서양이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 중국인들한테는 그게 아니었어요. 선택지는 어떤 서양을 따라갈 것인가 였던 거죠. 두 개의 서양이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자본주의를 내세운 미국과 영국, 다른 한쪽은 사회주의를 내세운 바로 이웃나라, 소비에트 연방이었어요. 그리고 국민당은 영미 모델을, 공산당은 소비에트 모델을 각각 자신들의 청사진으로 삼은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다른 미래상을 놓고 중국은 끔찍한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떤 서양이 중국의 미래가 될 것인가를 피로 결정해야 했던 거죠. 그리고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민심을 잃은 국민당이 패배하고 맙니다. 자, 그렇게 내전이 끝나고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중국에는 완전히 새로운 통치 시스템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날의 중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1949년입니다. 마오쩌둥이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죠. 이 순간 지긋지긋했던 100년간의 분열과 혼돈, 그들이 말하는 치욕의 세기가 드디어 끝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전쟁과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건 그냥 권력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아, 드디어 이 혼란을 끝내고 질서를 가져온 세력이 나타났구나. 이게 바로 중국의 전통적인 개념인 천명, 즉 하늘의 뜻을 얻었다고 여겨진 거죠. 자, 그럼 이 두 시스템이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이 표가 딱 보여주네요. 서구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정당성을 찾죠. 국민이 뽑았으니까. 근데 중국 모델은 달라요. 성과로 증명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나라를 안정시키고 발전시켰잖아. 바로 이거죠. 왕 교수가 재밌는 비유를 드는데, 서구 정치가 서로 싸우는 축구 게임 같다면 중국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는 국민을 잘 보살피는 유능한 관리에 가깝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좋은 정부는 국민을 돌보는 정부다. 통치자가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국민은 그를 지지해준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일종의 사회적 계약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현재로 와보죠. 이런 생각을 가진 중국이 지금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기서 거대한 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부 입장은 이거예요. 안정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 안정이 있어야 경제도 발전한다. 그러니 안정을 해치는 정치적 자유, 특히 우리 당에 반대할 자유는 좀 제한해야겠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중국 사람들은 이 딜을 받아들여요. 과거에 그 끔찍한 혼란을 다시 겪느니 차라리 경제 성장과 안전을 택하겠다는 거죠. 이 차트를 보면 확 와닿죠. 서구 모델은 정치적 자유라는 막대가 제일 높아요. 반면에 중국 모델은 국가 안정이라는 막대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애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즉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우선순위의 차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중 갈등의 모든 문제, 무역, 기술, 인권 문제의 뿌리에 있는 겁니다. 마치 윈도우랑 맥 OS가 서로 호환 안 돼서 충돌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거대 강대국은 결국 전쟁으로 치닫게 될까요? 왕 교수는 그래도 최악의 상황, 즉 전쟁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조금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진짜 전쟁이 나면 둘 다 망한다는 걸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이건 이기는 사람이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최악의 선택지만은 피하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총 대신 뭘로 싸우느냐? 경쟁의 무대가 달라지는 거죠. 왕 교수는 21세기의 진짜 싸움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벌어질 거라고 봐요. 첫째, 경제 전쟁. 누가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느냐? 둘째, 기술 전쟁. 누가 AI 같은 미래 기술을 차지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향력 전쟁.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누가 전 세계의 친구를 더 많이 만드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집니다. 과연 이 두 강대국은 서로를 부수는 파멸적인 전쟁 대신 누구 시스템이 더 나은가를 보여주는 치열한 경쟁을 택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인류의 미래가 바로 이 선택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